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다른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 기사를 보면서 제가 많이 동의가 되어서 이 기사를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증시 폭락한 날 버핏에게 물었다. 언제쯤 바닥일까요? 이제 강상규 소장님이 작성하셨네요. 이 세상에서 주식을 하는 사람치고 워렌 버핏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 말씀에 모든 주식하시는 분은 동의하시겠죠? 저도 워렌 버핏의 책을 30권을 읽었습니다. 결과물은 실패였었는데요. 근데 워렌 버핏을 따라하는 그런 주식 투자를 하지 않았었고 그냥 읽기만 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처럼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 그의 투자 방식인 가치 투자를 따라 한다고 하는데 그 가치 투자 방식을 따라하기 위해서 조언을 듣기 위해서 정심 한 끼에 수십억을 지불한다는 기사가 해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 기사가 안 나온 걸로 아는데요. 근데 그 지불하시는 분들 보면 조언을 듣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마케팅 차원에서도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버핏은 지금 전 세계 랭킹 4위 정도인데요. 그의 순 자산은 97조 3천억에 달한다고 하는데 삼성 시총이 300조인가 400조 정도 되죠. 거의 이렇게 삼성 시총의 3분의 1, 4분의 1 수준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한때는 세계 부자 1위도 이렇게 됐었는데 1위, 2위 정도 하다 지금 4위까지 밀렸네요. 이 오바마의 회원인으로 칭송받는 이유가 그가 이제 재산 때문만이 아니라 그 주식 투자로 오늘 기사도 보니까 워린 버핏보다도 200배 그 정도 최단기간에 주식 수익률이 나오시는 그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마어마한 그 어떤 한 기간을 놓고 보면 워렌 버핏보다 뛰어난 수익률을 이룬 사람은 많은데 이 오랜 기간 동안 성공적인 투자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1930년생인 워렌 버핏은 80년간 주식 투자했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제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1, 2차 걸프 전쟁들 이렇게 이제 전쟁이 있었으니까 다른 전쟁들은 그렇게 큰 전쟁이 아니다 하더라도 세계 2차 세계대전은 미국도 목숨 걸고 한 전쟁이었었죠. 그런 전쟁들을 겪고 나서 이렇게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성공적으로 했으니까 엄청난 거죠. 정치적으로는 케네디 대통령 암살, 닉슨 대통령 사임, 탄핵 절차 그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닌데 대통령이 14명이 바뀌었고 대통령 선거가 17번 치러졌다는 것입니다. 증시 역사는 더 파란만장하다고 하는데 80년 동안 증시가 전고점에서 20% 이상 추락한 베어마켓이 접어든 횟수만 해도 12번. 저는 이제 20% 추락한 거는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제가 주식 이 잡주를 하다 보니까 수시로 20% 추락이 많아가지고 결국은 그 주식이 상폐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20%는 하루 만에도 20% 떨어지는 며칠 만에도 20% 떨어지고 이제 난리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20%는 그렇게 크지가 않은데 하여튼 그런 서프라임 모기지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증시가 2007년 고점에서 2009년 저점까지 약 57%나 떨어졌던 최악의 시기도 경험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다 누구나가 그 주식을 가지고 있었으면 그 시기는 경험했었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워렌 버핏의 주식은 57%가 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많이 떨어져 봐야 한 20% 안팎 정도 떨어졌을 거라 예상을 합니다. 좋은 주식들은 잘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다우지수가 22.6% 폭락했다. 그러니까 하루에 평균이 22.6%니까 이번 주식에서도 보면 삼성전자는 거의 선방했죠. 그랬는데 그러면은 평균이 22.6%라는 거는 많이 떨어진 것들은 한 50% 떨어진 게 있습니다. 이제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제한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한꺼번에 이렇게 떨어지는 주식이 숱하게 많았다는 거예요. 1987년 10월 블랙 먼데이가 그렇게 떨어졌고요. 1190.95포인트 폭락한 다우지수 역사상 하루 최대 하락폭을 기록한 2020년 2월 코로나19 폭락도 경험인데 저는 이제 주식을 지금 안 하는 시점이니까 이 코로나 폭락이 이만큼 대단한지 몰랐네요. 지금 주식 하시고 계신 분들한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 지금 현재는 주식은 안 하고 있지만 제가 최근 뭐 안 한 지 몇 년 됐네요. 2, 3년 됐나? 그 한 7년 동안 저도 주식으로 한 7억 정도 투자했다가 거의 다 날렸던 걸로 하고 많이 1억 가지고 나왔나? 그 주식 상패하고 많은 것들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생각해보면 지금 그러니까 지금 주식 하나 하지 않는 게 얼마만큼 이렇게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저는 뭐 지수 뭐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뭐 이렇게 개 잡주여가지고 맨날 그 회장이라는 사람도 저보다 한 살 어려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만나고 했는데 엄청 뭐 이렇게 마음이 엄청 힘들었었어요. 저의 이제 결혼 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그때 힘든 시기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하여튼 그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그 시기를 겪고 있는 건데 저는 이제 그 꿈속에서도 하루하루가 일어나기 전에도 그 악몽을 꾸었던 네, 그냥 하루 종일 다른 일도 안 하고 주가 지수만 봤던 멍청하게 주식을 하는 경우니까 지금 하시는 분들하고 잘 하시는 분들하고 비교할 수는 없겠죠. 뭐 이제 이분 다른 기사 내용은 하루에 4% 급락한 경우 88번이나 됐다고 하는데 뭐 4% 대단한 건 아니죠. 우리나라에서는 4% 급락한 거 개인주로 놓고 보면 전체가 4% 급락한다 해도 뭐 내가 급락 안 하면 되는 거고 이제 그러는 건데요. 근데 4%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뭐 숱하게 경험하는 거니까 별 의미가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성과를 냈다는 게 이제 이분이 전설로 추앙받는 이유겠죠. 근데 이제 그래서 증시가 폭락할 때면 사람들은 어김없이 버핏을 찾아가 조언을 구하는데요. 이제 평상시에는 워렌 버핏이 인터뷰를 안 하는데 증시가 폭락할 때는 예외적으로 방송사 인터뷰를 기꺼이 승낙하고 자신의 투자 의견을 가감없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미 증권 CNBC는 코로나19 사태로 지난주 증시가 대폭락했을 때 워렌 버핏을 이제 인터뷰를 요청했고 그에게 증시 바닥이 언제쯤인지 또 언제쯤 반등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참 미련한 질문이죠. 그거를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거 아는 사람이 있으면은 전 세계 뭐 독재도 가능하겠죠. 모든 부를 가질 수 있으니까. 정말 미련한 질문인데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말을 믿으려고 하면 그 사람이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워렌 버핏만큼 경험과 80년의 경험과 실적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뭐 빤한 대답인 줄 알지만 이제 묻는 거고 그런 답변이 또 지금 시기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상황에서 CNBC도 이렇게 인터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항상 답변은 그랬지만 이제 워렌 버핏이 답변은 이거예요. 증시가 언제 바닥을 칠지 반등할지 나는 모르겠어입니다. 제가 이제 또 여기에서 답변하는 게 나아가 며칠 혹은 몇 개월 후에 증시가 어떻게 될지 난 모르고 제가 별표 해놨죠. 별표 두 개 있습니다. 다만 20년 혹은 30년 후에 미국 기업과 세상이 어떨지는 상당히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 라고 얘기했는데요. 글쎄 저는 이제 이거에 동의가 이렇게 상당히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20년 후에 30년 후에 미국 기업이 이제까지 성과를 계속 가져갈 수 있을까라고는 이제 저는 동의는 하진 않지만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까지 그래 왔으니까 그렇다는 건데 하여튼 저는 이제 토지 투자하는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 말이 지금 이제 제가 제주도 토지 투자를 이렇게 이제 주로 이렇게 다루고 있죠. 제가 제주도 토지 투자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저기 투자 성공하는 것 중에 경기도권에서 어마어마한 것도 가지고 있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 투자를 하면서 이 말만큼 그러니까 이 말만큼 저는 쉬운 말이 그러니까 이게 다가오는 말이 없어요. 20년 후에 30년 후에 제주도 토지가 어떨지는 상당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으로 놓고 보면 이 주식하시는 분들이 주식하시는 최고의 주식꾼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게 이분은 주식 투자 자체를 토지 투자와 같이 보시는구나 라는 것들이 이렇게 제 마음이 많이 이렇게 크게 다가왔어요. 저는 주식 투자를 멍청하게 했던 것 같아요. 주식 투자를 짧은 시기에 돈 벌려고 했던 거였고, 그러니까 어떤 뉴스가 나온다 하면 이렇게 그 뉴스에 속아서 이렇게 제가 이제 이용 당하는 거죠. 그런 이제 미국 기업과 온 세상이 20년 후에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거라고 믿는 낙관주의자인데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이 낙관주의자라기보다는 그러니까 20년 후에 30년 후에 꼭 계속 좋아진다고 지금 분위기에서는 보면은 딱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아요. 이제 제가 가진 20년 후에 30년 후에 가격이 오른다는 건데요. 가격이 오르는 거는 저는 이제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가격은 오를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의 가치보다는 훨씬 오를 거다라는 거죠. 뭐 이분 같은 경우 하여튼 특수한 상황이 있으니까 이제 뭐 이렇게 깊이 언급하는 거는 이제 좀 빼놓고요. 이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과거 50년간 신문 일면에 난 헤드라인 뉴스를 보면 분명 10주 8구는 나쁜 뉴스로 뒤덮여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실물 경제는 지난 50년간 실제로 어땠나요? 신문 헤드라인과는 달리 너무나 좋지 않았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보면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저한테도 그래요. 지금 뭐 이렇게 제주도 코로나로 인해서 제주도 손님 안 오고 제주도 토지가 안 좋고 너 그러니까 뭐 어떻냐 위로의 말을 전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토지 투자는 제가 주식 투자했던 것처럼 짧게 바라보고 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조금 제 자랑을 하자면 제주도 최근에 안 좋았죠. 근데 제가 땅을 샀던 게 작년 초에 하이해동 토지를 샀습니다. 하이해동 토지 샀는데 바닷가 전경 잘 나오는데요. 바닷가에서 400m 내리막이 지형이라서 관광휴양단지 그 근처에 있는 건데 지금 제가 그 가격에 한 80만 원에 샀는데요. 제가 한 10년 안에는 한 500원 가리라고 보는 지역입니다. 예래 관광휴양단지가 지금 한 10여 년 중단이 돼 있나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다뤘던 기사 참고하시면 저는 그게 그냥 지금 중단 상태로 남아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진행돼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게 인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데를 토지를 갖고 싶었어요. 제가 집을 짓는다든지 카페를 한다든지 제주도에서 최고의 살기 좋은 서귀포 중문관광단지 옆입니다. 근데 그런 토지를 제가 일반 시장에서 살려고 하면 한 2, 300원 줬어야 할 겁니다. 그럼 저는 현금이 없기 때문에 그런 땅을 못 사요. 근데 지금 그때 이제 제가 살 수 있었던 게 지금 한 820평 정도를 샀었는데
제 돈 하나도 안 가지고 샀어요. 어떻게 샀냐면 대출이 그게 한 60만 원 정도 줬나? 60만 원 정도, 아니 6억 5천 정도 줬나 했는데 대출이 한 4억 정도? 3억 5천에서 4억 정도 나온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던 토지에서 2억 5천이 추가 대출이 나오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빚으로 산 거예요. 빚으로 샀는데 제 돈 들어가는 건 없고 현금은 5천만 원이 더 남았어요. 남아서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때 이때가 아니면 제가 그 토지를 구입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 토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제가 작년에 이제 토지 하나 뭐 이렇게 한 5천만 원에 그 5천만 원에 사갖고 5천만 원에 팔았나? 뭐 법인으로 해가지고 수익률이 뭐 이렇게 이제 뭐 한 4천만 원 정도 남았나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투자를 하나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맹지를 하나 가시릴 걸 샀습니다. 맹지가 아니네요. 그건 이제 지분 투자, 기획부동산에 지분 투자된 건데 그게 이제 길에 길게 물려 있어갖고 분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본인은 20만 원에 샀었는데 10 몇 년 전에 저는 이제 평당 5만 원에 샀어요. 그게 이제 한 뭐 3천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이제 3천만 원 좀 100만 원 안 되게 지불했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바라보는 거는 제가 맹지를 풀고 맹지가 푼 게 아니라 저기 공유물 분할하고요. 제가 쫓아다니고 그랬었거든요. 공유물 분할하고 그걸 이렇게 이제 매매한다고 했었을 때 지금 제주 신공항 발표가 한 5월 중에 저는 예상하고 있는데 5월 중에 된다 하면 그게 한 10배 팔 수 있는 땅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공유물 분할 소송이 생각보다 오래 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다 연락을 해서 대부분이 동의했는데 한 몇 사람이 이사 때문에 연락이 안 되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쫓아갔었는데 그냥 이렇게 이제 그 개념이 없으셔서 그러신지 그냥 분할하면 다 좋거든요. 분할할 수 있는 토지니까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안 하시겠다 해도 공유물 분할 소송 통해서 하면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서 그분이 그냥 마인드 바꿔갖고 빨리 하자 하면 그냥 진행되는 거고 아니면 소송을 통해서 진행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뉴스를 보면서 저는 이렇게 적극 동감을 해요.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거. 아, 제가 제 경험적으로 보면 이게 안 좋은 상황에서 가격이 싸게 나왔는데 상황이 좋아지잖아요. 그게 항상 그 가격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 9천만 원에 살 수 있는 땅을 2억 6천 주고도 못 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 그 땅을 제가 샀다 하면 한 10억 이상에 가는 가치가 있었던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기 자체가 어려웠었을 때, 그 사람이 어려웠었을 때 내가 받아주면 되는데 그 상황이 항상 그대로 가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상황이 바뀌고 그렇다고 놓고 보면 그 가격은 또 이렇게 그 땅이 제 땅에 접한 맹지였었지만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9천만 원짜리가 2억 6천에도 못 사고 이제 제가 한 3년 동안 작업을 했었는데 한탄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버핏 자체도 코로나19 자체를 무서운 뉴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20년, 30년 장기 전망을 보자면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는 일종의 그냥 독감 정도가 추해되지 않겠습니까? 장기 투자자는 그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이제 토지 투자자들은 당연히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주식에서 성공하신 분이 가장 성공하신 분이 주식을 20년, 30년 장기 투자자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짧게 놓고 봤을 때 크게 부자 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서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 일어나리라 누가 생각을 했습니까? 이 누구도 생각지 않은 변수들이 많거든요. 그런 변수에 대비해서 내가 그러면 팔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팔아야 되는데 뭐 내 이제까지 오른 것 팔 때 되면은 이 순간에 팔게 되면 내가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근데 또 올라갈 때 되면 그게 왔다 갔다 하는데 심리적으로 내가 이때 꼭 사야겠다 그런 것들이 잘 안 돼요.
그러면 나는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가고 그런 현상들이 이렇게 이제 반복되는 겁니다. 이 CNBC 유명 프로그램 매드머니 진행자도 자신의 방송 시간에 증시 바닥을 알기는 어렵다. 다만 주식시장은 장기적으로 회복된다는 워렌 버핏의 조언을 다시 소환하며 코로나19 공포에 놀란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려고 했다고 합니다. 장기 투자자 전략을 갖고 있다면 지난주와 같은 폭락장은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된 투자자, 제대로 된 뭐 이렇게 이제 투자자의 길을 가고 싶다 하면 이러한 상황이 여러분한테 좋은 토지를 싼 값에 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다른 유튜브 댓글에 이거 좋은 물건이네요. 아니, 저는 이렇게 물건을 잘 올리고 있지는 않지만 좋은 물건이 있으면 저는 좋은 물건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그냥 저는 좋지 않은 물건이다 좋은 물건이라고 쓰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 댓글을 쓰시는 분들 보면 그럼 네가 사 이제 제가 써놓은 거에다 해놨더라고요. 좋은 물건이면 제가 다 사야 되나요? 저 사고 싶은 거 지금 많아요. 돈만 있다면 정말 사고 싶은 거 많습니다. 한 돈 100억 정도 있다면 저는 다 살 수 있어요. 진짜 사고 싶은 건 많은데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 비관론자의 입장에서 단기적인 입장에서 놓고 보면 두렵죠. 그리고 언제 다시 가격이 오를지. 근데 이제 저는 예측을 하기는 올해도 제주도에 좋은 시기가 오리라고 보긴 하지만 그렇지만 그런 예측은 무의미할 때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예측 자체는 지금 그 제주 신공항 확정이 되면 성산으로 확정이 되면 제주도 토지 시장의 훈풍은 불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이게 제 예상대로 안 될 수 있는 확률도 있잖아요. 그 확률이 1%이더라도 아니면 10%이더라도 그런 확률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확언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뭐 1, 2년 이게 개발이 안 될 수 있고 미뤄질 수 있고 아니면 10년이 미뤄질 수 있지만 이 30년 장기 투자를 한다고 생각했었을 때 그게 개발이 되지 않을 것인가, 제주도 토지가 오르지 않을 것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토지 투자를 할 때, 그러니까 이제 수익률을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수익률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수익률 싸움, 투자자들이 수익률 싸움, 국채하고도 싸우시는 분들이 있고요. 은행권 이자율을 가지고 싸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4% 준다고 투자했는데,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2%밖에 안 주니까 4% 준다고 했는데, 뭐 DLF인가 그쪽 잘못 투자해가지고 뭐 이렇게 전 투자금이 이렇게 날아가다시피 한 게 있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까지 확률적으로 없었던 거였습니다. 이제 독일 금리가 마이너스로 가는 확률에 이렇게 가지 않는다에 베팅해서 4%로 얻는 거였는데 그게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나가지고 그 큰 4%를 얻기 위해서 내 돈 전체를 날리는 현상이 발생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물론 이제 뭐 은행에서 보상도 해주고 해서 이제 일부는 찾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수익률을 생각한다 했었을 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긴 시간을 놓고 본다 하면 이 토지 투자만큼 이런 성공을 하기 쉬운 투자 상품이 있나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근데 그 주식 투자 같은 경우하고 이제 제가 이제 좀 말을 버티자면 주식 투자는 지금 기업들의 생존력의 문제입니다. 제가 20년, 30년 투자를 하려는 건 토지가 없어지지는 않잖아요. 토지가 없어지는 방법이 있나요? 뭐 핵폭탄을 맞더라도 그 토지는 없어지지는 않죠.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이렇게 어떤 토지에 그러니까 뭐 핵폭탄 맞으면 땅값이 너무 없어지니까 이제 그거는 예의로 하겠습니다. 그게 아닌 상황에서 뭐 이렇게 폭탄이 많이 투하가 됐어요.
뭐 그랬는데 폭탄 투하됐는데 그 땅이 없어지나요? 그런데 기업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없어질 수가 있어요. 이번에 GE 회장이 돌아가셨죠? 그분도 엄청 유명하신 분인데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이제 제가 그냥 잠깐 찾아보고 말씀드릴게요. 예, 저기 찾아보니까 GE 회장 잭 웰치라고 나오네요. 예, 잭 웰치 회장이 어마어마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성공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그러면 그 당시에 예, 이제 저기 인력 감원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수익률을 엄청 냈었고 3배 정도 냈는데 뭐 주식은 몇십 배가 올랐나 10배가 올랐나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그가 그때 한 시대를 대표했던 GE라는 회사 자체가 지금은 아주 쪼그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기사들은 봤던 것들은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기업의 생존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지금의 최고의 기업인다 할지라도 그 기업이 꼭 생존한다는 20년, 30년 후에 생존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투자에서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20년, 30년 투자할 수 있다. 저는 주식에 투자 못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회사가 20년, 30년, 그 다음에 그 CEO가 20년, 30년 허튼 생각을 안 하고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 투자를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토지 투자가 이 기사와 저는 제일 잘 맞지 않나 생각을 해요. 주식 투자는 솔직히 이 기사하고 맞지가 않아요. 워렌 버핏이 워낙 대단한 사람이고 워렌 버핏이 워낙 대단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이 20년 30년 장기 투자하라고 조언하는 거는 토지 투자 아주 맞는 내용입니다. 부자 되기 가장 쉬운 방법 제가 제 유튜브에 모토죠. 부자 되기 쉽습니다. 토지에 20, 30년 장기 투자하잖아요. 누구나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100억을 보려고 하시잖아요. 100억을 보려고 하셔도 지금 제가 봤던 영상 잘 보시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20, 30년 장기 투자하시면 충분히 100억이 가능해요. 한번 잘 공부해 보시고요. 코로나19 사태도 버핏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침착하게 자신의 투자 철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증시가 폭락하고 공포에 휩싸일 때면 이제 투자자들은 버핏에게 찾아가 투자 조언을 구하는데요. 이때마다 그는 하루하루 증시 변동을 걱정하지 말고 20, 30년 장기 투자 전략을 따르라 조언합니다. 늘 그랬듯이 말입니다. 별거 없어요. 저는 느끼는 게 그렇습니다. 진리는 심플하다. 지금 저도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성경을 믿는 사람으로 얘기하자면 저는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게 아주 심플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고 예수님이 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제 안에 가두었죠. 그건 은혜를 주기 위해서 가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니네들이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니네들이 어떤 노력을 위해서 그 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림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들을 이렇게 이제 해결한 건데, 아주 쉽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신천지가 이렇게 이제 코로나하고 연결이 많이 됐었죠. 제 주변에도, 제 가족 중에도 신천지 믿는 분들이 계세요. 참,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얘기가 어려워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는 이제 다 각자의 그 위치에서 믿는 그런 것들이 다르니까. 투자도 그렇습니다. 투자도 나는 토지를 믿는다. 나는 주식을 믿는다. 나는 아파트를 믿는다. 여러 가지 방향이 있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주식 투자를 2, 30년 하실 만한 그 주식을 고를 수 있나? 그런데 2, 30년 땅은 고를 수 있는 땅들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번 조금 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제가 얘기하자면 이번에 저는 중국하고 코로나 이렇게 이제 하면서 중국에서 시작했고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뭐 전 세계로 퍼지는데 이제 그 중국에서 나오는 이론 중에 우리나라가 중국을 엮기 위해서 우리나라하고 미국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라고도 하죠. 이제 한 배를 탄 중국과 우리나라는 한 배를 탔다 뭐 그런 이론이에요. 저는 근데 그 이론에 동의합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같이 가야 돼요. 중국이 안 된다고 해서 막 좋아하는 그러신 분들은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생각이 짧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중국이 잘 돼야 우리나라도 잘 되는 겁니다. 중국이 안 되면 우리나라 뭐 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의 역량의 부족이 아니라 지금 워낙 엮여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가 무역으로 인해서 돈을 다 이렇게 플러스로 벌어오는 게 다 중국 계통입니다. 홍콩, 중국, 뭐 대만 뭐 이런 쪽들 같은 경우 다 중국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무역의 50%가 중국에 의존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 나라가 잘 되어야지 우리나라가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미래에 뭐 다 누구나가 아는 내용이니까요. 그러니까 중국은 잘 되리라고 봐요. 미국과 중국은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세상이 존재하는 미국과 중국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 더 잘 될 확률이 높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중국 사람들이 제일 선호하는 토지가 저는 제주도 토지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짧게 보면 틀려요. 미래 예측이라는 거는 제가 100% 예측할 수 있는 거 말씀드릴까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게 틀릴 수 있나요? 그죠? 근데 너는 언제 죽는다라고 맞추라 하면 다 틀리잖아요. 그 확률이. 근데 긴 시간을 놓고 보면 투자라는 건 아주 쉬워지는 겁니다. 거기에 시간이 될 때마다 본인이 제 말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지금 이 시기에 아주 좋은 물건들에 싼 가격에 은행 대출을 이용해서 투자를 하시면 시간이 지났을 때 여러분은 일반 농부들이 일반 필부들이 엄청난 부자가 되었듯이 토지에서 그 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말하는 투자법입니다. 저는 이번에도 올해도 우리 딸한테 제가 큰 딸이 97년생이니까 직장 근무를 1년 했네요. 그래서 땅 하나 사줬습니다. 300평 매매가 2억 1천 세금 1천만원 그래서 이제 은행 대출 1억 5천 제가 증여 5천 2억이죠. 지가 모은 돈 뭐 1천만원 뭐 이렇게 정도 이렇게 이제 되나요? 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뭐 이래저래 해서 이렇게 메꿔준 건데 글쎄 이제 벌써 저희 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봐서는 그거는 지금 뭐 이렇게 3억에 팔리든 4억 5천에 팔리든 그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매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땅을 가지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97년생이니까 이제 24, 23이죠. 23이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 우리 딸이 20년 후면 43, 30년 후면은 53인데요. 이 땅 하나만 가지고 있지는 않겠죠. 이 땅에서 대출이 추가가 나오면 또 이렇게 또 다른 땅을 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번 제가 언제까지 방송할지 얼쩌지를 모르겠지만 지금 방송을 듣는 분 중에 한 시간이 10년, 20년 지났을 때 저희 큰딸만큼 이렇게 투자 수익률 좋으신 분 별로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한번 우리 딸 아무것도 가지고 안 했어요. 지금 월급 180 받고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저는 자신 있는 게 1억 연봉 1억 받는 친구들보다 우리 딸을 크게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저는 이제 이 방송을 하고 있는데 구독자가 없네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예,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